네, 사흘째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3차 귀국한 우한 교민 중에 1살 아이에게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해외에서는 중국을 비롯해서 일본과 싱가포르, 영국 등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코로나19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국내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또 안 나왔습니다. 이제 사흘째니까 이제 계속 안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지금 하나 소식 들어온 것이 3차 우한 교민 중에는 아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1살짜리 아이가 열이 나가지고 일단 병원으로 갔다. 뭐 물론 아이들 열 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이제 여기 격리된 상태에서 열이 나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지금 그 1살짜리 아이한테서 열이 나는 반응이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 네. 주로 심각한 증상을 보여주는 경우는 이제 고령자인 경우나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에서 좀 그런 심각한 증상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고요. 네. 통상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더라도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심각한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 아이는 경우가 오히려 더 예, 나이 그렇습니다. 드신 분들보다는 괜찮다는 예, 거죠. 저희가 감염 질환 중에서 그런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수두 같은 경우도 아이 때 걸렸을 때에 비해서 어른이 돼서 걸리면 훨씬 더 그렇죠. 증상이 심한 경우들도 좀 대상포진으로 있습니다. 오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아이가 만약에 진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코비드 19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네.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좀 어른에 비해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검사 반응이 나온 건 아니니까 검사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니까 오늘 중에는 아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 지금 보건당국에서 예상하던데 일단 양성인지 음성인지부터 먼저 네, 그것도 나와봐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알겠죠?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도 다른 감염 질환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 또 인플루엔자도 또 예년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이기 그렇죠. 독감 때문에 있죠. 예, 그런 여부를 전부 다 정확하게 배제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발열의 원인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뭐 중국에서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늘어났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소식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심각하게 들어봐야 될 부분이 오늘은 일본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 사망자가 나왔는데 80살 넘는 할머니고 이분이 중국 갔다 오신 분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 가장 위험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을 저희가 봤을 때 이미 일본 내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해볼 수가 지역사회에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예,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현재 그 환자로 어저께 새로 보고된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네. 외국의 그 외국 방문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기존의 환자들이 보고됐던 환자들하고의 접촉 경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 이러한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네. 진단이 되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이 일부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만 얘기는 예. 확진자가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감염자가 돌아다니고 그렇죠. 있을 감염자가 수도 돌아다니고 있다. 있다라는 근데 상황이죠. 발견은 안 됐다. 예, 맞습니다. 이 상황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에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방역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었었고요. 네.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일차적인 그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쪽에서의 그 목표는 네. 국내에서 이런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확산을 방지하는 데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인력과 노력을 쏟아부어서 네. 환자가 확진되는 경우에 그 환자들에 대한 동선 조사와 거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네. 국민 개개인이 거기에 대비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검사를 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네. 그런 식의 노력을 지금까지도 해왔었습니다. 또 하나 볼 게 의사분이 감염이 됐더라고요. 예. 50대 의사 와카야마 현이라고 하는데 의사가 감염된 거하고 일반인들이 감염된 거하고의 어떤 차이점, 주목해야 될 점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의사라고 부르는 직종은 네. 다양한 환자들을 만나는 직종입니다. 그리고 그 환자군들 중에서는 면역력이 좋고 젊은 사람도 있지만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환자니까 아무래도.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경우에 있어서는 네. 나이가 많거나 또는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에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감염된 경우는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 관련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감염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네. 일반인들의 감염됐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피해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 관련 감염을 막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라서 국내에서는 각각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에 진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이런 행동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도 이 동료 의사 한 명하고 또 병원에 있는 환자 2명이 그 폐렴 증세가 있다. 뭐 확진된 건 아니지만 폐렴 증세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의사도 감염되고 지역 감염 의심도 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일본의 어떤 방역이나 검역의 어떤 방침 예. 정책 같은 것들도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왜냐면 우리 이웃에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일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지역사회 감염이 있다 없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은 지역사회 감염의 가능성이 제기된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언제부터 얼만큼 네. 어느 정도까지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알아야 정확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앞으로 제가 보기에 취해야 되는 정책은 네. 그러한 지역사회 감염의 정도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그 사업들, 행동들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2시가 됐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오늘 정례 브리핑을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4일 오전 9시 현재 추가 확진 환자는 없이 총 28명이 확진되었습니다. 6,134명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692명이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785명이었으며 이 중 562명이 아직 자가격리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 중 11명이 환자로 확진된 바가 있습니다. 1, 2차 임시 항공편으로 귀국한 우한시 우리 교민 701명의 격리 해제 전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31일 1차로 입국하신 368명에 대한 퇴소 전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확진되어 별도 격리 입원 치료 중이신 2명을 제외한 366명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입소자들은 모두 격리 해제되며 2월 15일 퇴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 1일 2차로 입국하신 333명에 대해서도 금일 검체 채취 및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종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면 2월 16일 격리 해제되어 퇴소할 예정입니다. 현재 검체 채취가 진행 중으로 검사 결과는 내일 오전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중국의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사례 분류를 변경한 바 있어서 중국의 환자 수가 급증한 상태입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들이 새롭게 확인되는 등 전반적인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한 후 귀국하신 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고 손 씻기 및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입국 후 14일간은 발열,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여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선별진료소에 진료를 받거나 1339 상담센터로 상담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또한 단순히 불안감 해소를 위해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받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므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반 국민들께서는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 수칙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면역 취약 집단으로 빠르게 유행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면회객 제한, 그리고 외국을 다녀오신 분들에 대한 선별진료 등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WHO 통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쪽에 보시면 WHO가 매일 상황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8쪽의 보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17번, 19번 확진 환자하고 관련돼서 싱가포르 발생 사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1월 20일부터 22일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컨퍼런스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WHO가 확인한 그 유행 발생 사례는 6개국의 20명이 확진 환자로 연관성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컨퍼런스 참석자 중에서 우리나라 2명을 포함한 7명이 확인이 되었고 영국의 환자가 유럽에 11명 정도의 2차, 3차 전파를 일으켰으며 말레이시아의 1명이 귀국 후 말레이시아에서 2명의 지역 감염을 유발하여 총 20명의 집단 발생이 이 싱가포르 컨퍼런스를 통해서 전파가 확산된 걸로 WHO가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은 어떤 환자가 감염의 지표 환자인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고요.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볼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 2차로 들어온 우한 교민들 701명인데요. 이 중에서 확진자 2명을 빼고 1차 전 세계로 오신 분들을 366명 검사를 했는데 모두 음성이다. 그러면 내일 퇴소한다라는 예. 거고요. 그리고 2차로 들어오신 분들 333명은 검사를 진행 중이고 역시 음성 결과로 나올 경우에는 모레 이제 들어온 지 14일 만에 퇴소한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죠. 이분들은 그러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까? 그때는 격리나 뭐 이런 관찰 이런 것들도 필요 없나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그 14일의 격리 기간이라는 게 네. 저희가 잠복기라고 부르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한 기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잠복기가 끝나고 나서 증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네. 그다음에 검사를 통해서도 바이러스를 배출하지 않는 즉 무감염 상태인 것으로 확인을 하고 네. 퇴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지역사회에 돌아갔을 때 새로운 감염원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잠복기라는 게 통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14일 넘어서의 잠복기를 가지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중국에서 24일 얘기가 나오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일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14일의 잠복기를 거치고도 검사 음성인 사람들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본인이 좀 유의해서 예. 좀 지켜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일단 퇴소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증상들을 잘 본인이 관찰을 하고 필요한 경우는 관계 당국에 빨리 신고하게끔 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일이 지나기는 그러니까 14일이 지나서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단 지금 현재 사회의 분위기가 마스크를 많이 끼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손위생을 잘 하도록 하는 일련의 그분들은 특히 교육들, 좀. 예,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정은경 본부장이 WHO 통계를 소개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7번, 17번째 환자, 19번째 환자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다녀와서 감염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문제 컨퍼런스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6개 나라에서 20명이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싱가포르 컨퍼런스에서 아직 누군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슈퍼 전파자가 있는 것이고 예. 여기서 또 계속해서 퍼져가지고 다른 나라에 또 감염을 시키고 있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거 좀 계속해서 봐야겠는데요. 예, 싱가포르 컨퍼런스의 참석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주의 깊게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싱가포르 컨퍼런스가 열린 시기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일단 1차 시기는 지나간 것 같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어떤 연결고리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국에서 11명 감염시킨 예.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또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예, 참여한 맞습니다. 사람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주목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1인으로서 많은 사람을 감염시킨 경우를 저희가 슈퍼 전파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슈퍼 전파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능한 많은 사람과 접촉을 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그 접촉 시기에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시키는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맞지 않으면은 네. 혼자 가만히 있는 독방에 있는 사람이 슈퍼 전파자가 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바이러스 배출을 굉장히 적게 하는 그런 양성자가 슈퍼 전파자가 되기도 어렵거든요.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만 슈퍼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11명을 감염을 시키고 그런 그
사례는 있지만 그게 바이러스가 아주 특별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환자의 어떤 상태라든가 시기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역학조사와 대응을 한다면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저희가 브리핑 전에 일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조금 가 보면 크루즈선 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여기가 지금 또 44명이 추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예. 지금 일본에서 이제 전수조사를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일본이 그 검사 능력이 많이 우리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예. 그리고 격리 방침을 좀 바꿨다, 방침 자체를 좀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선 조치도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일본의 조치들을 어떻게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크루즈선에 대한 일본의 조치는 분명히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먼저 짚어서 생각을 한다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루즈선이라는 환경은 네. 굉장히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좋은 환경입니다. 굉장히 밀접한 공간에서 그렇죠. 식사를 하고 다양한 접촉을 취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이러스가 퍼지기 좋은 환경인데 이 환경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놔둔다는 건 그 안에서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남겨두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증거로 지금 현재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1차 조치는 분명히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이라도 그 안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일부 검사를 해서 소개를 하겠다니까 크루즈선에서 하선을 시키겠다는 조치는 있는데 네. 그걸 보시면 80세 이상을 먼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80세 이상, 즉 고령자의 경우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를 갖고 있는 그 고위험군에 대한 배려를 먼저 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여지거든요. 지병 있는 탑승자도 또 내리겠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감염이 됐을 때 위험할 수 있는 분들을 먼저 선별해서 하선시키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조치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적절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외교부가 일본 측하고 접촉을 해서 여기 있는 우리 교민이라든지 뭐 한국 국적을 가진 분들 뭐 내리는 걸 좀 추진해 보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도 지금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예, 필요합니다. 네. 지금 상태에서 그 안의 분위기라는 게 아마 지금 굉장히 패닉에 빠져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집단 감염이 있게 되면은 감염증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그러한 환경에 노출됐던 사람들에게 일종의 스티그마, 낙인을 찍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어떤 그런 충격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크루즈에서 빨리 내리게 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저희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어저께 확진자 수, 사망자 수가 급증했다. 그래서 예. 좀 말들이 많았거든요. 예. 중국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집계 방식 또 검사 방식들을 좀 바꿨다. 예, 라고 그걸 사례 정의를 바꿨다. 예, 이 맞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나오고 나서 오히려 더 중국 발표 못 믿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중국의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쭉 데이터를 보여주다가 갑자기 사례 정의를 바꾸면서 통계 수치 자체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중국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또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의 사례들은 전부 다 분자 진단을 통해서 확진된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 사례 보고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국도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검사 여력이라던가 또는 환경이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증상자가 너무 많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활한 대응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임상 증상에 근거한 지금 사례 정의를 다시 적용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단 검사, 분자 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CT 같은 것들을 검사를 해서 거기서 명확한 폐렴의 소견이 보이는 경우 인정하겠다라고 지금 폐 사진으로 확인하겠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넓혀놓은 상태거든요. 지금과 같이 대규모로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좋은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의나 검사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경될 수가 있거든요, 전략이. 그래서 그거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기준치가 바뀌니까 여러 가지 혼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